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포트폴리오 분배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금융소득을 올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측이 힘든 것일수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 1%의 선진국으로 편입된 이후 만족할 만한 투자 수익을 내려면 공격적인 투자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만족할 만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변화하는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패턴 중 통화량 같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있고, 금리처럼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있는 것이 있고, 환율처럼 매일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완전 예측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나 방향성이라도 알 수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자산을 분배하고 이동시킨다면 물가 상승률 이상에 만족할 만한 부의 증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통화량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유통이 되는 화폐의 양을 통화량으로 불리며, 통화지표에는 본원 통화인 M0와 협의 통화인 M1, 광의 통화인 M2가 있고, 유동성 지표로서 금융기관 유동성의 LF와 광의 유동성의 L이 있습니다. M0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에 공급한 현금성 예금을 뜻합니다. M1은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제성 예금을 의미하는데, 이건 시중에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통화지표를 의미합니다. M2는 우리 지켜봐야 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협의 통화인 M1에다가 만기 2년 미만의 기타 예금 등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통화량은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이 지표를 보고 금융정책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돈은 여러 자산으로 옮겨 다닙니다. 하루에 수억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옮겨 다니며 자산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예금, 적금, 부동산, 금, 원자재, 주식, 채권, 펀드, 비트코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화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입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 과거의 현금은 미래의 공급이 늘어났을 때의 현금보다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승해왔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상승률 수치로 음수가 되었을 때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음수이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현금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만큼 통화량이 감소한 만큼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투자 목적 혹은 목돈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면 현금을 비축하는 것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배하는 게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을 쫓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현금화 탄력성이 다르며 제일 중요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쉽게 자산을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동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지난 1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때 상승 요인을 파악하여 이 변화가 투기인지 거품인지 가치가 있는 상승인지 판단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스피 상승의 40%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고, 중요한 건 금융법 개정으로 인한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 개정으로 자금이 들어온 수준치고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외 자금은 다른 국가에 있던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데 한국 주식 평균 PER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AI로 세상이 변할 것이다라는 미래에 투자되었던 자금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수익이 확실한 제조업 기반의 진짜 돈은 주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I 붐으로 AI 관련 개발 회사들에 투자를 하였는데, 해당 기업들은 수조 원씩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성장성을 예고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앞으로 몇 년간 지출이 많아지는 것을 투자자들은 염려하였습니다. 따라서 AI에 투자하는 업체들 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공교롭게도 판매하는 제품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큰 수익을 예상하게 되며 주식이 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이익을 내고 가이던스가 확실한 회사에 투자했다면 반도체 이외에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자산 분배하면 좋을까? 그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있는지, 시드머니, 목돈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익화하는 시기, 수익화하는 금액,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는 기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사용하며 유연하게 대처해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500만 원 현금이 들어오는 직장인이고 목돈 1억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회사 생활을 10년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워보겠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10년 뒤 매월 500만 원 들어올 수 있는 생활 자금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매월 500만 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10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월 300만 원을 투자 비용으로 사용한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자산 분배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5년 단위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자산 비중이 68%에서 76% 차지하였는데 과거 3%에서 5% 자산 비중이던 주식시장의 15%에서 2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시장의 비중을 높게 두고 분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조건을 생각하여 부동산 투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자금이 몰리는 주식시장 위주로 말씀드리고 다른 자산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 연 6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연 6% 수익률 기준 10억 필요, 1억이면 10배 이상 자산 증식이 필요합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목표연 8에서 12%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투자 시 각 종목의 수익 시점, 수익률,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재분배가 필요하고 재분배는 적게는 1년에 1번만 하야 분기에 1번 정도 추천드립니다. 개인의 투자 능력과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수익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분기 실적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재분배는 경제 이슈, 기업에 따른 실적, 이슈, 전망에 따라 변화시키고 거시적으로는 금리, 환율, 유가 변동에 따라 큰 움직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파악해보고 미래의 변화를 추정해보겠습니다. 주식 종목은 제 영상 참고하시어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